예, 그러면 저희 이제 2차 연구의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그 이제 연구 중에서 설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를 지난번에 봤는데, 못 오신 분들도 제가 영상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혹시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못 보셨다 그러면 지난 1차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번 거는 좀 학우님들 보니까 학회에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학회 준비를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다녀온 최근 학회 내용 가지고 이제 학우님들께 좀 설명도 드리고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이제 앞으로 학회를 가려면 그 연구 계획서, 내가 뭐에 대해서 학회 발표를 할 거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학회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제가 학회 가는 방법으로 해가지고 알려드리고요. 아마 이거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학회를 준비하다 보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 써야 되겠다, 이런 노하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학회 준비 방식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발표했던 학회 논문들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익스텐션해서 최종적으로 등재지, 학회 지에 논문 실었던 것까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학회 발표를 하나만 해도 되는데, 최근에 갔다 온 2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나는 저 유형으로 내가 발표하면 좋겠다, 이 유형 말고 또 다른 유형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녀온 학회들 논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함께 공유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내용은 저희가 연구 계획서와 학회를 한번 도전해보자, 학회를 어떻게 준비할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 계획서 이거는 제가 저희 일기분들은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 내용은 저희 작년에 했던 내용들이긴 한데, 아마 또 지금 논문을 막상 준비하려고 한 상태에서 보시면 맞다, 저런 내용이 있었지, 아마 또 와닿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논문에 관심이 없었고 지금은 논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는 여러분들이 논문에 관해서 이제 어떻게, 나는 이거 말 그대로 프로포절이잖아요. 네, 이렇게 연구 계획을 보고 싶습니다, 계획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정 연구 분야의 통찰력을 연구 계획서를 작성함으로써 얻을 수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당위성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시고, 그냥 이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논문이 안 되거든요. 그 보고서는 될 수 있지만, 한 장짜리 보고서는 될 수 있겠지만, 연구 계획서, 논문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논문들의 그런 형태를 따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 연구 결과가 학술적인 면이나 이 산업적인 면으로 컨트리뷰션, 의의가 있어야지 이 연구가 그 많은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좋은 연구입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구 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면서 계속 내가 뭐에 대해서 연구할 거고, 어떤 대상을 가지고 연구를 할 거고, 이 결과는 이렇게 이 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걸 계속 연구 계획서를 쓰면서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구 계획서의 의의는 통찰력을 여러분들한테 줄 거고요. 그리고 연구 수행 시 청사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시간 계획표, 방학 전에 항상 계획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면 내가 좀 더 다음 학기 때는 좀 더 나아져 있는 애로 되겠지,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연구 계획서도 저한테 큰 모습을, 이게 잘 됐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얘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청사진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요. 이제 연구 계획서는 학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이게 너무 거창한데요. 좀 거창하긴 해요. 그래도 논문이라고 하면 더 거창해야 되는 거고, 학회는 조금은 논문보다는 부담이 덜해요. 네. 나중에 제가 그 학회 논문
그 얘기해 드릴 텐데, 학회 발표 자료도 말씀드릴 텐데,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논문하고 지금 학회 논문을 비교해 보시면 훨씬 학회 논문이 좀 더 라이트하다는 느낌, 가벼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학회 도전용 연구 계획서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학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연구 계획서에서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연구 계획서를 쓰는데 우리가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생활 계획표 이런 거 짠다라고 했을 때 몇 시부터 몇 시 이런 거 하려면 계획이 큰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공부는 몇 시간을 할 거고, 뭐 그다음에 노는 거는 운동은 몇 시간 할 거고, 이런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구 계획서도 뭔가 뭐를 담아야 되느냐, 그 큰 프레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냐,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연구 계획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구 계획서를 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것도 중요하고, 연구 계획서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중요하고, 다음에 연구 계획을 왜 하죠?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 계획서가 필요할 수도 있고, 내가 학회 준비를 하는 연구 계획서를 쓸 수도 있고, 논문을 쓰기 위한 연구 계획서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요구하는 조건을 잘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목차를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연구 계획서도 논문과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서론, 문헌 고찰, 문헌 고찰이라는 게 논문 많이 읽고 관련된 연구에 대한 동향을 써주는 거죠. 네, 그래서 문헌 고찰이 있고, 그다음에 연구 방법, 그리고 이제 연구 방법은 내가 이 연구를 어떤 식으로 할 거다. 설문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 이 설문 결과를 뭐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아니면 뭐 저는 상관 분석을 했습니다. 뭐 요인 분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 어떤 연구 방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결론을 도출해냈다. 는 연구 방법. 그리고 연구 결과는 그 결과를 정리하고, 참고 문헌은 내가 지금까지 이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헌들을 인용했다는 것을 여기에다 적는 거죠. 그리고 뭐 어펜딕스처럼 해서 논문의 주요 내용은 아니지만 이런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 논문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부록이고, 이 목차는 뭐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 없는 데도 있고, 일반적으로 목차는 안 해요. 여기 부록까지. 그래서 부록은 안 쓰셔도 되고, 어펜딕스는 안 쓰셔도 되고, 이제 일반적으로 저렇게 많이 쓰게 되고요. 그 문헌 고찰,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이제 리터러처 리뷰라고 많이 하는데요. 문헌 고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서론에서는 왜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 이 연구가 지금 시대적으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연구 결과가 어떻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서론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으로 얘기를 잘 해주셔야 돼요. 저 이제 나중에 학회에서 제가 발표했던 내용을 보셔도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저 서론에서는 내가 왜 이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연구를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좋아요를 설득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걸 느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론에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고, 아까 문헌 고찰에서는 왜 이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것을 이론적 배경으로 통해서 쓰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기존에 연구들이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 연구가 없었던 거죠. 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연구들이 여기까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커버를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 연구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연구들을 충분히 많이 읽어줘야지 내 연구의 필요성이 나오겠죠. 네, 그래서 문헌 고찰이 서론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요. 내 연구의 타당성을 문헌 고찰에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문헌 고찰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도 처음에 논문 쓸 때는 문헌 고찰이야, 여기 들고 와서, 남의 논문 들고 와서, 이 또 중요한 게, 문헌 고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논문 표절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논문 표절 가장 중요한데요. 논문 표절을 나도 모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표절이 안 되게 하려면 이제 문헌 연구들을 다 조사를 놓은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나 이런 쪽에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겠죠? 그 문장을 가지고 본인 얘기로 풀어내야 돼요.